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직상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저랑 같이 할 겁니다. 어려워도 푹 참으시고, 처음 보는 학문은 무조건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남들은 너무 쉬워, 그게 뭐 어려워 하지만 몰랐던 학문을 처음 접할 때에는 누구나 다 어려운 겁니다. 저랑 같이 꼭 같이 공부해서 저를 통해서 자격증을 다 딸 수 있도록 끝까지 저랑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차 필기시험을 먼저 공부할 건데요. 1차 필기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격자 중에서 2차 실기시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차 필기 공부할 때는 2차 실기 신경 쓰지 말고 1차는 그냥 1차답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들 해요. 1차 공부하면서 어차피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어쨌든 1차 필기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1차 공부하면서 이것도 2차 잘 나오니까 이왕 하는 김에 딸딸딸 외워. 말은 쉽지만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2차 외우는 것은 또 그때 가서 2차 과정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1차는 1차답게 합격 수준 이상으로 문제를 맞춰서 1차 필기를 통과하는 것이 먼저 목표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2차처럼 딸딸딸 외우면서 하는 일이 없도록 1차 분위기에 맞게끔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출제 기준이 대폭 변경이 됐습니다. 그동안 2000년대부터 실시가 돼 왔던 이 모든 과목들이 2024년까지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다면, 이제는 2025년부터는 전면 개편돼 가지고 출제 기준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 더 많습니다. 이번 시간 같이 공부하기 전에 그 출제 기준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본격적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은요, 먼저 출제 기준 보세요. 출제 기준 보시면 나오죠? 여기 2025년부터 나오죠, 그죠? 여기 20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 약 3년 동안은 아래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세요. 여기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출제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저랑 같이 보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정리는 해야 돼요. 뭔가를 알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보시면 먼저 첫 번째 과목이 뭐냐? 요겁니다. 직업 심리. 우리가요, 기존에는요, 제1과목이 직업 상담학이었고, 제2과목이 직업 심리학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심리학이 1과목으로 오고, 직업 상담학이 2과목으로 가면서, 과목 이름도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는 직업 심리학이 아니고 학자 빼버리고 직업 심리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보시면, 그죠? 보시면, 예. 심리에서 이제 여기 1장 보니까요. 진로 발달 이론. 그 내용의 특성 요인.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윌리엄슨과 이제 파슨스 내용을 공부할 것이고요. 여기 나오죠? 여기 홀랜드, 롭키스와 데이비스 나오죠. 그 다음에 발달적에서는 긴즈버그, 수퍼, 고트프레드슨, 욕구이론의 로우의 욕구이론 이렇게 공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 2장 가면 2장에 직업상담 진단 파트에서는요, 기존의 내용도 있지만 새로 추가된 내용도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직업심리검사 파트의 내용 나오고요. 진단 파트는요, 심리검사 하는 거로 우리는 진단. 그래서 진단 방법에서 뭐 적성검사, 흥미검사, 성숙도검사, 가치검사, 직업가치검사하고 직무역량검사가 이번에 새로 추가돼가지고 제가 워크넷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진단 결과 해석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은요, 직업과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직업 심리학이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이 뭐냐? 3장이 직무 분석 이루는데, 이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이 뭐 있느냐? 경력 개발과 직업 관련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빠지고, 5장에 있던 직업과 스트레스는 그대로 종전과 똑같이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나오고 그 내용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공부하면서 또 세부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4장에는요, 직업상담 초기 면담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쭉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면담의 의미, 친밀 교감, 요거는 이제 겁니다. 라포 형성. 그래서 친밀 교감 형성, 다른 말로 라포 형성. 그 다음에 호소 논점 파악.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생애진로 하고 여러 가지, 인지도 명확성 등등 기존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나올 것이고요. 구조와 전략 수립, 초기 면담 종결. 여기까지가 이제 제1과목 직업 심리 과목이고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총 5개 과목 100문제인데요. 5개 과목이기 때문에 20문제씩 곱하기 5과목이죠. 20문제입니다. 그래서 5과목을 다 점수 합해가지고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대신에 각 과목에 과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0점 이상 맞아야 돼요. 40점 미만 맞아버리면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몇 문제, 8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죠? 8문제만 맞으면은 40점. 다른 과목 잘 봐가지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업 심리에서도 몇 문제? 당연히 이제 20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 과목은 직업 상담학인데 용어가 바뀌면서 좀 길게 느껴졌죠? 직업 상담 및 취업 지원, 이렇게 좀 바뀌었죠? 아시겠죠? 좀 길어도 어차피 과목 문제는 안 나오지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 및 취업 지원에 관한 과목 이름인데 보시면은요, 1장이 직업 상담의 이론. 여기 보세요. 아들러, 내담자, 이건 누굽니까? 바로 칼 로저스의 내담자,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그 다음에 여기 백의 인지치료 등등 나오는데, 여기는 내용 중에서 기존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내용으로 시험 문제 내겠다 했으니까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렇게 출제 기준을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공고한 겁니다. 보니까요, 프로이트 없어요. 프로이트 빠졌죠. 실존주의도 빠졌고요. 펄스의 게슈탈트 그것도 빠졌어요. 에릭 번의 교류 분석적 상담도 없고요. 행동주의도 없고요. 근래서의 현실 치료도 없어요. 없고, 이렇게 내용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초 상담 이론이고요. 여기, 직업 상담 이론으로 넘어가 버리면, 여기도 특성 요인, 그죠? 그 다음에 내담자, 칼로저스, 발달적인은 아무래도 긴즈버그와 수포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인데, 여기서도 원래는요, 여기서 원래 기존에 6개로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몇 개입니까? 4개에 4개. 여기서 2개가 더 빠졌습니다. 보딘의 정신 역동적 상담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가 또 빠졌죠. 그래서 총 6개에서 4개만 내겠다고 딱 이렇게 출제 기준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끝까지는요, 전혀 배우지 않았던, 없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큰 맥락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진로 상담 있죠? 3장 나오고요. 쭉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4장 취업 상담, 5장 직업 복귀 상담. 특히 여기서는요, 귀여운 여성 있죠? 여성들의 직업 복귀하고, 그 다음에 제대 군인들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직업 훈련 상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나옵니다. 많죠, 그죠? 자, 8장, 직업 상담, 협업 및 행정이고, 마지막 9장에는요, 취업 지원, 행사 운영. 제가요, 이거를 책 만들면서, 이 9장 하면서 내가 참 많이 좀 당황했습니다. 이걸 꼭 직업 상담사가 알아야 되느냐. 막, 우리가요, 이벤트 같은 것도 나오고요, 음향도 나오고요, 그죠? 하여튼, 참 재미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뭐, 내겠다고 하니, 일단은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또 하면서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9장까지가 이제 제2과목인 직업상담 및 취업 지원이고요. 마찬가지 이 과목에서도 똑같이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과목과 2과목이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을 소홀히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은 직업정보론인데 과목이 직업정보 이렇게 네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장이 보시면 직업 및 산업분류 활용, 이건 직업분류, 산업분류 기존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직업정보 수집 2장이 3장이 직업정보 제공인데 여기는요 기존에 있던 내용도 많이 있지만은 일부 한 30% 정도가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있다는 것.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하지만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기존에 있던 내용이 주로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정리하면 좋겠고요. 같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과목이 뭐냐? 노동시장론인데 이것도 논자 빼버리고 노동시장 이렇게 네 글자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요거는요 기존 내용과 똑같습니다. 원래는요 1장이 노동시장의 이해, 2장이 임금의 재개념, 3장이 실업의 재개념, 4장이 노사관계 이론인데 4장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 중에서 4장만 버려버리고 1장, 2장, 3장으로만 내겠다고 이렇게 출제하겠다고 이렇게 공부한 겁니다. 그죠? 1장, 2장, 3장 이렇게 해주시고 4장은 현재 빠졌다.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과목이 있는데 요것도요. 기존의 과목 이름은요, 노동관계법규입니다. 노동관계법규인데 이것이 고용노동관계법규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1. 아마 가로 열고 닫고 아마 2가 아마 다른 어떤 자격시험이 있다는 얘기죠. 있으니까 그건 2고 우리는 1. 아마 2 하면 아마 더 많은 법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관계법규 1. 이렇게 봐주시고요. 보시면 총 10개 법률을 배웁니다. 왜냐면은요, 여기요, 1장은 노동기본권 등등 나오는데, 노동기본권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일종의 헌법에 있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등등등등이 어떤 노동과 관련된 법률을 우리는 통틀어 가지고 한마디로 총칙으로 노동법이라고 합니다. 그 관련된 노동기본권이 헌법에 있는데 그 개괄적인 내용들이 양이 많지 않아요. 내용들이 여기 1장에 나오고요. 여기서 꼭 한 문제씩 무조건 출제가 돼요. 시험 볼 때마다. 그 외에 2장부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다음에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로 나와 있지만 요거는요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이에요. 왜냐면은 아시겠죠? 근로자가 아니고 국민평생 해놓고 직업능력개발법인데 그럼 왜 처음부터 왜 이렇게 똑바로 하지 왜 틀렸어? 틀린 게 아니라 출제 기준 그 공무원들이 사람인력 오는 공무원들이 이거 하면서 받기 전 걸 써놓은 걸 내가 일부 넣으라 했습니다. 일단 그들이 이렇게 해놨다. 하지만 제가 지금은 법률이 바뀌었다고 내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지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으로 벌써 바뀐 지가 벌써 몇 년 됐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인력공단에서 아마 바뀐 법률을 그때 인지하지 못하고 바뀌기 전 법률 이름을 넣어놨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 그 다음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 너무 기니까 약칭으로 구직자 취업촉진법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9장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 다음 10장 개인정보보호법인데요. 자, 여러분요, 총 이렇게 이제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요거 보면서 이해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시면은, 페이지 넘기고 한 장만 더 넘기면은 거기부터 쭉 나옵니다. 아직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듣고 한번 복습할 때 한번 쭉 한번 읽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총 10장인데 기존에 있던 법률 한 5개 법률이 빠지고 2개 법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률이 빠졌냐면은요, 고령자 고용촉진법, 이게 현재 빠졌어요. 이제 안 내겠다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고용정책기본법이 있었고요. 그것도 빠졌고요. 그리고 파견법 빠졌고요. 기간제법도 빠졌고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도 빠졌어요. 등등 이렇게 한 5개 법률이 이렇게 빠졌다면, 빠지고 새롭게 들어간 법률이 2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요겁니다. 잠깐만요. 첫 번째가 자, 여기에서 나오는 거, 요거 3번. 요겁니다. 최저임금법이 새롭게 추가된 법률인데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요, 8번. 구직자 취업촉진법 2개. 그래서 여기 최저임금법하고 요거 구직자 취업촉진법 2개 법률이 새롭게 추가된 법률이고, 그리고 몇 개 법률 빠지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총 10장으로 되어 있다. 양은 기존보다 이제 많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이죠. 법률 과목이. 사실 이것도요, 적은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법률 몇 개 법률 공부합니까? 직업 상담사가 꼭 이런 법률까지 다 해야 되느냐 할 정도로 법률이 이것도 많은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 과목당 무조건 20문제씩 총 100문제가 나오고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락 없이 8문제 이상 무조건 맞추면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1차 필기 합격이고, 필기 합격하게 되면 2차 실기 시험을 치를 수가 있다. 원서를 낼 수 있다. 1차 필기를 합격하게 되면 2년 동안 1차 필기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6번 정도, 그죠? 6번 정도 2차 시험을 치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 바로 붙길 원하지만 한 번 떨어졌어. 그러면 보통 2번, 3번 정도까지 시험 보면 대부분 다 붙더라고요. 100%는 아닐지라도. 그리고 6번씩 보고 있냐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 필기에 일단은 합격을 해야 2차 실기에 어떻게 준비하든 또 제 강의를 또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2차 그거 어떻게 배워? 어떻게 설명해? 그건 나중 문제고. 그죠?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일, 지금 내가 할 이 1차 필기시험 합격, 즉, 통과하는데, 그죠?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막상, 딱 보니까 양이 많은 것처럼도 보이지만, 어찌 보면 이게 또 많지 않고 막 그래요. 하지만 또 하다 보면 또, 이거 보기보다 양이 많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올해 나온 책이 요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보입니까? 요거죠. 예. 요거니까. 책 두께도 이렇게 많이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개 과목, 여기 설명한 내용 출제 기준에 맞게끔 만들었습니다. 책을. 내 맘대로 막 여기에 없는 내용들은 안 넣었어요. 왜? 굳이 뭐 엉뚱한 내용 넣을 필요가 없습니까?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출제 기준에 맞춰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으로만 시험 문제를 내겠다 하니 여기 있는 내용들로만 그냥 책을 구성했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많이 뺐습니다. 굳이 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공부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 책 내용에 요약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각 장이 끝날 때마다 뭐
그 양에 따라 가지고 작게는 몇 문제에서 많게는 열 몇 문제씩 내가 단원별로 문제를 내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나 이 문제 가지고는 부족해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제가 또 이 기본 이론서 외에도 그다음에 기출 문제집 기출 예상 문제집 또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또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무슨 뭐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여러분에게 정보는 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사고 안 사고 선택은 여러분 선택이니까 제가 강요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왕 제 강의를 듣고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야 되겠죠.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베야 되겠죠. 그죠? 포기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한번 같이 따라와 주세요. 그럼 제가 콕콕콕콕 찔러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콕콕콕콕 찔러서 얘기할 테니까 그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힘내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자격증 딸 때까지 끝까지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조금만 쉬어야 되겠죠? 조금만 쉬었다가 커피 한 잔 마십시오. 안정을 취하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